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9월 1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소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한미일 관계 변화 우려라는 내용이 좀 길겠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또는 일본의 차기 총리는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정치 외교 사회 문제를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보자는 취지로 싱킹 브릿지 타임즈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 단계가 첫 번째가 분류 역량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상관관계 수립 역량이고, 세 번째가 이제 과학의 사고방식인 결과 원인 결과라는 게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둘째 상관관계 수립 역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관관계 수립 역량의 문제점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연성의 의구심과 불충분한 정보 수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상관관계의 약점은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난다. 거기다가 또 고유의 한계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단계를 촉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우리가 보통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부류들이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 상관관계 수립 역량들은 매우 높은데 인과관계, 결과 원인 결과 이 과학적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정치 사회 이런 문제에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셋째 단계에서 결과 원인 결과 사고방식으로 하더라도 원인이 인격 모독적인 또는 인신 공격적인 것으로 찾아졌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요일 날 목록 동심 파괴라고 네이버 TV에서 또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네요. 최근에는 미국 대선 이후 한미일 관계 변화 우려인데 상관관계의 고유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 느낌은 가정에 의한 예측이 너무 많다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박한 지식과 많은 자료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평화롭지 않는 상태다.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은 거의 필연이다. 음주 흡연 즐기는 김정은 의사들이 본 건강 상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나 대장암 등 비만과 관련된 여러 질병들을 앓을 위험성이 확실히 높다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 사진에 김정은이 왼쪽 볼에 나온 볼드락지 같은 거가 각질 가시세포종이라는 거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건강이 안 좋을 때 이런 게 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수술해서 없애지를 못하는 모양이죠. 3 내지 5년 내 김정은이 죽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예측이라고 그러죠. 김정은 다음의 지도자가 과연 누구냐가 더 걱정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만약에 갑자기 죽는다면은 북한 군부나 세력들이 중국 친중 애들은 중국을 불러들이고 친러 애들은 러시아 세력을 불러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우크라이나전에서 푸틴이 실패하고 만약에 실각한다면은 중국이 시베리아를 점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리고 있는 거죠. 왜냐? 더 골치 아파지니까. 만약 중국이 시베리아를 점령한 데는 그 가정, 푸틴이 실각을 한다면 이런 가정들이 이제 너무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김정은은 친중파가 아니다. 따라서 정적 세력은 김정은 유고를 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의견을 내고 있네요. 최근에 주요 행사 띄엄띄엄 참석하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계기됐나 7월 12일 SBS 뉴스에서 보도한 바 있고 국정원 김정은 체중 140kg 고혈압 당뇨 다른 약 찾아라 7월 30일 조선일보 보도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거죠. 그리고 고혈압약은 다 독이다. 그러면 간이 나빠진다는 그런 의견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일본의 차기 총리는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미일 관계에 큰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차기 총리에 대한 그 예측 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부터 먼저 얘기한 건데 김정은 통치 강화설이 있고 김정의 후계자설이 있고 유럽의 숨겨진 아들 승계설이 있고 김한설 후계설 등이 있다. 그리고 독재자는 절대 아들을 공개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다음 미국 대통령 임기 내 죽을 수 있다. 너무 많은 예언가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기시다는 정치 불신 초래 사태 거기에다가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간의 유착, 자민당의 비밀자금 스캔들 문제 등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정치개혁으로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무거운 결정을 한 것이 차기 총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물러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민당 내지는 뭐 총리 선거가 우후죽순 후보가 난립이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민당은 미국의 록펠러 가문과 연결이 강했었는데 아소따로는 프랑스 로스차일드 가문과 사돈관계를 지금 맺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미국의 록펠러 가문이 또 다른 그 로스차일드 미국에서 조용히 있다가 전면에 나서면서 록펠러 가문은 지금 수고로 들었다는 것도 쭉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태기파라고 보통 그러죠. 그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차기 총리 1위는 이시바 시게루가 25% 그렇게 그 여론조사에 나왔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좀 약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마바가 그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고이즈미 신지로가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했다. 일본 역대급 11명 경쟁 아베파와 아소파가 한 30% 서로 후보 난립을 시키고 있다. 아소따로 쪽에서는 작업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추측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은 개신교인이고 징병제를 찬성한다 이런 거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반대한다 그러고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게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에 더 좋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 후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미 하원 의원 패트리샤 슈로더의 사무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근데 이게 민주당 소속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또
이 미국의 민주당이 하고 해리스가 된다 그러면은 또 이 궁합이 맞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 고이즈미 신지로가 과거 그 고이즈미 총리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젊은 나이로 이 총리가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사람은 야스쿠니 친사 참배 찬성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갑자기 고이즈미 신지로 지명도가 올라가는 원인은 무엇인가? 일본과 같은 영공서열이 심한 나라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아마도 프랑스 로스차일드가 뒤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처가 프랑스이다. 그러면은 이게 아소 쪽하고 가깝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이 합법적인 전쟁 국가가 된다면 한일 관계는 나빠질 확률이 높다. 대신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는 갈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에서는 일본의 해군력을 원하는 것이다. 한국한테는 육군력을 하는 거고. 근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편집하다 보면은, 그러나 호주에서 일본 조선업의 앞날을 밝게 보지 못하고 있는 일본 뉴스를 어저께인가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한화 때문이다. 호주 국방장관은 한화의 미군함을 건조하는 호주 조선소 오스탈 인수에 반대하지 않고 있고, 이 기사 내용에는 호주가 일본을 거의 왕따시켰다는 식으로 그 뉴스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는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총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견해를 밝히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그 외무상을 하는 가미카와 요코 여사도 그 소개를 했고, 오노따로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한 5명 정도가 이제 핵심 경쟁자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걸 진행을 하면서 갑자기 죄송합니다. 열반이라는 듣도 못한 그거를 가져와서 상관관계를 풀어가는 것에 참 공감하기 좀 어렵다 하는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미중 패권 전쟁의 중요한 시기인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일이 매우 중요하다. 궁합이 잘 맞아야 한다. 이게 어긋나면 곤란하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거는 트럼프 이시바 시계로 윤석열 궁합은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비반트라고 일본 드라마인데, 이게 일본 말로는 별반이라고 하는데, 별반의 암약 뭐 이런 거를 소개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뭐 요 위에 제목은 제가 그냥 중간에 넣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별반이라는 게 육상 자위대 소속으로 돼 있는데, 육상 막료 간부 지휘라는 통신 시스템이 있고, 그 밑에 정보부라는 게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별반이 있다. 그 정보부가 활동하는 것은 러시아, 폴란드, 한국, 중국 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반 조직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공조하고 있다. 일본의 국익을 위해 미국에 공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 그러면은 그림자 군대라고 JCIA라고 이게 일본 쪽 좌파 정당 쪽에서 펼쳐낸 책인데, 여기 우측에 제일 먼저 쓴 거는 김대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반이 한일 미일 공조로 제일 크게 한 일이, 제일 먼저 김대중을 살린 일이 가장 큰 일이었다. DJ는 친미파이다. 박정희는 자주국방 핵무기 개발을 했었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핵 개발을 하려는 박정희를 믿게 본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 보면은 만주국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운 사람이 기시 노부스케인데 만주국 그 관료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 군관 학교 출신이고 일본군 장교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만나가지고 5.16 혁명 후에 박의 목적은 이제 자주국방으로 있었고 일본 측 입장에서는 일본 그때가 황금 경제 시기인데 제2의 일본 또는 제2의 만주를 한국에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일본 핵 개발 목적을 한국에다가 공장을 좀 져서 같이 개발하는 거로 이런 거하고 연계된 우리나라의 그 소설이 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하고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일 관계를 끊기 위해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역할을 김대중이 하게 했다. 그러니까 김대중을 키웠어야 된다 이거죠. 그 이야기가 저 책에 나온다. 그 작전에 별반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죽이기는 코리안 게이트로 하고 일본은 다나카 가쿠에이 로키드 사건으로 물러나게 만들고 이런 공작을 미국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계승 세력은 김영삼계였는데 박근혜 탄핵 후 다 김대중계가 장악을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친미정당이긴 하는데 아직도 그 박근혜 때의 그 친중 정치인들이 대거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통이라는 윤 대통령이 지금도 고집스럽게 친중 세력을 제거하려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미파는 한국이 이롭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친미를 하면서도 한국의 국익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좀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대사 삭제하는 문재인 정권이 가야사 복원은 지시했는데 일본의 뿌리는 가야인데 한일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왜냐 결과가 임나 일본 부설 인정을 가야사 왜곡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붙었던 고대사 학자들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지지 철회하고 천일 공로할 일이다. 왜? 고대사는 대부분 좌파 애들이 했었는데 문재인이가 임나 일본 부서를 수긍하는 그런 가야사 그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에 대해서 그 대거 반발을 한 거죠. 그런데 역사인이라는 일본의 그 매체가 있는데 일본 자체학자가 자기네들도 쓰지만 일본의 신이 한반도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건 왜냐? 가야의 구지봉 신화 거기에 일본 그 신이 내려왔다는 그 보자기에 그 쌓여가지고 내려왔다는 그것이 똑같다. 그러면은 일본의 신화가 그 한국으로 넘어갔겠냐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된다. 이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그 문물이 전해진 거지. 일본이 섬나라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고이즈미 그 마누라가 프랑스인인데 티키가와 크리스텔이라고 아오야마 학원 문학부를 다녔다고 합니다. 부모는 프랑스가 아버지고 일본인 어머니인데 지금
그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결혼을 했고 또 현재 후지 TV 아나운서인데 제가 그 일본 뉴스를 그 보다 보면은 석간 후지 쪽이 많이 나오는데 후지는 반환적인 스탠드 기사가 많은 게 이 후지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현재 민주당이 한미일 동맹인데 한국의 육군이 필요하고 일본의 해군이 필요하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해군력은 조선업의 능력은 일본을 지금 제치고 지금 나가려고 그러죠.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대를 갖고 있지 않다. 문 집권 시기에 강력한 반일 활동을 했는데 이게 이적수가 돼가지고 그 결과 일본의 무장화가 가능해졌다. 보통 국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과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파냐? 아니다. 속내는 그러니까 언더커버였다. 이런 얘기죠. 숨기고 또 그 문다의 그 딸내미는 일본의 무슨 이 보수 학원을 또 졸업했다고 하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일 관계 개선시킨 사람이 자기 때는 그 역할을 언더커버로 했고 문재인의 키즈,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키즈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패전의를 구상했었다. 일본은 항상 러시아를 견제했다. 패전 직전에 별반에 보내 교육시키고 동남아에 풀어가지고 상당수가 또 북한에 가서 작업을 했다. 일본 음모론에서는 김일성이가 일본 별반이었다는 설이 있고 문 부친이 단순한 빨갱이가 아닐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견해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 너무 상관관계가 난무를 좀 하게끔 풀어가니까 저 같은 사람 인과관계를 따지는 저로서는 아주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트남까지 가서 현대전을 가르쳐 가지고 프랑스를 내쫓는 역할도 그 일본 별반이 작업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할 수 없이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대중 작전을 했다 이게요. 또 이 위에다가 썼는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분명 미국이 막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혼란해지면 일본의 역할론이 부각될 것이다. 그때가 별반에 움직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막는 이유는 이재명이는 중국한테 그냥 쎄쎄하고 있으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자기 성분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는 쟤는 안 돼.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럴 거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미영, 일영 정상회담에서 상호 파병 협정까지 맺었습니다. 기시다하고 영국 수상 물러난 인도계 수상 만약 김정은이 급사한다면 중공군이 북한에 침공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런데 이거를 막 밀고 들어오면은 우선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승만처럼 싸울 정치인이 한국에는 누가 있느냐? 국민의힘 당에도 없고 민주당에도 없다. 그렇다면 남한을 지킬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도 미국은 동북아 질서를 일본이 하기를 지금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거가 이것도 없는 거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한국의 군수 산업을 더 좀 발전시키고 조선력에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 중국 견제에 한국이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한국을 더 키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또 희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별반이 필요하다. 중공군이 북한에 들어온다면 일본군은 남한에 들어와야 된다.
그거는 뭐 육군이 아니고 해군력으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것은 장개석 입장에서는 카이로 회담에서 처칠의 반대 무릅쓰고 조선 독립 문안을 집어넣었다는 거. 그리고 사실상 태평양 전쟁은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입김은 별 일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 미국의 입장은 일본을 그때 당시는 이제 만주 동남아까지 이제 큰 제국으로 봤기 때문에 38선을 그은 이유도 반을 자른다.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얄타 회담에서 조선 독립이 확정이 됐고 그런데 그 얄타 회담 끝나고서 루즈베트 대통령은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그때까지는 그 영국이 메이저 그 석유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오일 달러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아쉽게도 루즈베트 대통령은 2차 대전 종전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문재인의 반일은 일본으로 하여금 보통 국가화하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 윤이 한일 관계 정상화 작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하에 해리스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내전까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전쟁은 한국, 일본도 전쟁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건 영국이 좋아하는 시나리오다. 곧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솔직히 해리스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로스차일드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독일도 군함이 대만 해협을 항해하고 프랑스도 뭐 무슨 필리핀 작전에 참가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을 바라는 일본 뉴스가 아닐까 하는 것을 좀 봤는데요. 중로 3자 기랑 위험의 시대로 트럼프 핵 증강, 왜 트럼프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가, 배경에 있던 IT 혁명 패배자들의 분노, 이런 제목의 뉴스를 다음 장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한 것은 미국 대선 이후 한미일 관계 변화 우려, 김정민 그 몽골 박사가 얘기한 것도 종합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견해인 거죠.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IT 문맹들인 고령층을 보수 꼴통이라고 부른다. 개인적으로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했었고 전산화 개발 등에 참여해서 장기 근속의 발판이 되었었다. 이것도 이제 한 40대 초반 때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잊혀진 사람들은 시골이나 미국에서 비도시권에 사는 백인, 남성, 저학력, 블루카라 노동자, 농민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든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되는 건 맞는데 미국은 전통 제조업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따라서 미국에 많은 공장을 짓고 제조업도 인수하고 있죠. 또는 텍사스와 가까운 멕시코 북부에도 공장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건들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메이드 인 USA, 그 다음에 바이 코리아로 찍지 않을까 제품에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사람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조립업종과 같은 단순 방법 이래 미국의 고학력들이 고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미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건값은 더 비싸질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국은 자기네들 내수만이라도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뉴스들 하다 보니까 미국 금리 9월 달에 내린다고 했는데 지금 안 내리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제가 생각하는 대로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는 이유는 중국 죽이기 작전의 하나 아니냐. 어, 왜냐하면은 일본이 그 프라자 합의로 일본을 죽였을 때는 에, 그 환율에 의해서 죽였죠. 이 앵화를 그냥 그 인상을 앵화 가치를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번에 중국 죽이기는 환율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먹히는 거다. 이게 자유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금리로 지금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중국에 투자한 자본들이 금리가 낮으니까 다 빠져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로 삼자 길항이라고 그랬는데 한자를 봤는데 솔직히 일본식 한자는 모르는 단어가 많습니다. 위험한 시대로 다카하타 아키오라는 사람이 니폰컴에서 기고를 했습니다. 위험한 세 가지 모두에게 미러는 2011년에 신전략무기 삭감조약 스타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체결했는데 최근에 푸틴이 이행정지를 단행했고 현행 기간이 끝나는 2026년 2월에 조약은 실효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도 미 국방부는 2035년에는 중국의 실전용 핵탄두수가 1,500발로 증가한다는 예측을 공표했다는 거예요. 어떤 핵군축 합의에도 가입하지는 중국이기 때문에 더 문제다 하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은 미중로 삼국의 핵전력이 사상 최초의 요게 이제 그 삼자 기량이라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발을 디딜 가능성이 있다. 미 초당파 보고서에 의하면은 핵 증강이 불가결하다. 초당파라고 하는 뭐 연구소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미국이 요구하는 보고서는 기존의 ICBM 등에 보다 많은 전략 핵탄두를 실전 배치한다. 2020년대 말에 배치 예정인 차기 ICBM 센티넬을 다탄도 하해 복수 목표의 동시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차기 장거리 스탠드 오프 미사일 공중발사 핵순항 미사일의 배치를 증가한다. 차기 전략 폭격기나 전략 원잠의 증상과 추가 배치를 한다. 일부 ICBM을 이동 발사형으로 이동한다 등의 대책을 미국 정부에 요구한다. 기동력을 강화해야 된다. 수량도 늘려야 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경쟁 상대 문제다. 투 피어 프로그램이라고 했네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중러가 결탁해가지고 미국과 과의 동맹과 파트너 제국을 위협하는 사태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핵 개발을 더 이상 반대할 수 있겠냐? 뭐 저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동맹국 핵구산도 불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표현은 동맹국에는 제의와 응분의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할 바에야 우리가 그냥 핵탄두 만들게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열쇠는 그런데 차기 대통령한테 가 있다. 근데 미국 과학자연맹은 중로가 핵을 또 보강한다고 해서 미국이 따라하면은 이게 피터 센게의 제오전선, 제오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 또 빠져들어갈 수 있으니까
증거를 포함한 군비관리 협의길도 모색해야 된다는 소리를 과학자 연맹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의한 평화 요거하고 대중 강경론을 내세워 핵 증강에도 전향적이었던 트럼프,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향후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이냐 3파전에서 그 최종적인 선택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냐에 달려있다. 바이든은 미국의 역할 축소하는 외교를 좀 해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타이탄 미사일 박물관에 전시된 무력화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가? 배경에 있던 IT 혁명 패배자들의 분노, 이거가 유럽의 극우화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의 분석 기사인 유럽 전문의 로저 코엔 기자의 글을 미국에 적용해도 똑같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지식경제 거주자와 공업지대나 시골에 사는 잊혀진 사람들 간의 갈등이다. 트럼프 현상은. 그래서 트럼프 현상은 리버럴에 의한 전통적 가치 파괴라는 보수의 비판이 유연한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돼도 트럼프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 이 미야케 쿠니히코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이사라는 사람이 자기 견해를 하나 추가한 것은 이런 미국의 잊혀진 사람들이 IT를 못 따라갔다는 얘기. 한마디로 인터넷이라든지 노트북, 컴퓨터들을 못 쓰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쇠퇴해 갔다 이게요. 노동 집약적 제적은 큰 영향을 받아 더욱 쇠퇴해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학력, 블루칼라 노동자, 농민들,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분노는 워싱턴으로 상징되는 기득권층이나 비백인 사회로 향하기 때문이다. 중국하고 반중 정서가 일어나니까 중국인하고 비슷하게 생긴 한국인 할머니가 뉴욕 거리에서 폭행을 당하는 뉴스까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영푼 송잡은 MBK가 최윤범 해임 속도전을 낸다는 제목으로 황정은 박시은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했는데 어저께까지의 표현에는 최윤범 해임 속도전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영풍 주주들이 자기네들 지분을 MBK한테 고가로 팔고 있다. 결국은 내가 못 먹을 거면은 돈이나 벌겠다는 이 속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고려인이 경영권을 확실히 결별하는 데 성공하고 고려인의 경영권을 장악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업이었다고 하지만은 사실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최 씨가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선대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건데 그거를 누가 먼저 했냐? 그러면은 고려인 측이 3대 회장이 들어서면서 결별적으로 간다고 영풍에서는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얻은 정보로는 영풍이 은근슬쩍 고려인 주식을 사 모아가지고 지분율을 올린 것부터가 시작의 발단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 27일부터 중국산 전기차 100%, 태양전지에 50% 관세 부과. 서예림 기자가 연합뉴스. USTR이 그 무역법 301조 검토 완료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 관행 불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국이 대책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대선 앞두고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60% 공약을 했는데 선거가 있으니까 중국 전기차는 아예 100%를 때리겠다. 바이든 쪽에서는 이런 얘기고 태양전지 관세는 50%, 철강 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 각각 상향한다고 그러고 또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 등에도 인상된 관세 25%가 적용된다. 그리고 2022년부터 폴리실리콘과 실리콘 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에 대해 인상된 관세 50%가 부과되는데 저건 계속 중국 죽이기 작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의료용 마스크나 수술용 장갑은 약간 유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미국의 무역에 제한이나 부담을 주는 기술 이전 관련 행위, 정책 관행의 상당수를 제거하지 않았다. 이 표현은 스파이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 중국은 사이버 침입과 사이버 절도 등을 통해 외국 기술을 획득하거나 흡수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더 공격적으로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관세 정책은 정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국 2022년 1월부터 정령 연장 계획 승인 파라마스터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그 중국의 평균 수명이 44세였는데 2021년 78세로 늘어났고요. 2050년에는 80세로 넘었을 것으로 그래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인데 어쨌든 남성의 정년은 60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됐었고 화이트 칼라 직장 여성 경우에는 55세에서 58세로 상향 조정된다. 생산직 블루칼라 근무 여성들은 50세에서 55세로 인상이 된다. 근데 이제 한국, 일본이 먼저 갔죠. 우리 노동법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겠네. 기업들이 먼저 사무직도 그 남자인 경우도 60세의 경우까지 그냥 일을 하면은 그냥 60세까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직은 65세까지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이제 중국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러나 연금 지급을 연기하고 고령 근로자에게 직장에 더 오래 근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일본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왔어요. 일본에서도 오래 일할 수 있다고 행복할 수는 없다는 뉴스도 많습니다. 힘든데 일을 해서 계속 그 건강보험료나 그 연금을 끝까지 보여야 된다는 데가 문제죠. 직장 다닐 때는 그 월급을 받으니까 연금은 안 줄 거는 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돌이켜보면 미국은 중국을 개방시키지 말고 주계 장막으로 농업국가를 유지하게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면은 역사가 변했겠지만은 그러나 소련 해체는 성공했지만 이제 그 소련을 견제하려고 중국을 개방시킨 거죠. 그래서 그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좀 또 전쟁까지, 국경전쟁까지 있었고 그랬던 거니까 힘평 외교로 시작을 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건데 이제 새로운 적이 된 중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미중 전쟁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본 죽이기 같은 그 자유민주 국가이면서도 일본 죽이기는 한 거니까
중국 죽이기 될 때까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중국 칩 제조 국내 리소그래피 챔피언으로부터 새로운 EUV 특허 획득으로 진전 보여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EUV라는 게 극자외선 장비라는 거예요. 이게 네덜란드 ASML의 독점인데, 이게 수출 제한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중국 내 업체가 이거를 개발해서 특허를 지금 심사받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런 것을 좀 한 가지만 쭉 관세 폭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충분 조건 논리로 얘기를 해보면은,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 폭탄과 동맹국의 수출 통제를 요구한다면, 그러면 중국은 내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내수 자체 개발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왜냐하면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중국은 기술 탈취 및 산업 스파이 짓을 계속 해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인 가정을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그것을 막는다면은 중국이 잃어버린 50년이 시작될 것이다. 50년이 저는 100년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냥 경공업이란 농업을 하는 보통 국가화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더 중국 산업 스파이 기술 탈취 활동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은 한국 동맹도 간첩법을 적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산업 스파이도 간첩법으로 한국 간첩법 개정을 당연히 해가지고 한국의 자체 기술 이런 것들이 유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조직에 있을 때 중국 산업 스파이에 의한 기술 치가 생겨가지고 하려던 시도가 걸려서 막을 수 있었던 직접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라도 저는 아주 그냥 반중 정서를 갖게 됐습니다. 마오따이주 이런 거 공짜로 많이 얻어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꼬셔가지고 돈으로 꼬셨는지 미인계로 꼬셨는지 자관 기술자 몇 놈이 걸려 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기술이 안 넘어간 상태에서 걸렸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